안녕하십니까, 박계비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등차급수와 등비급수에 대한 공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공식들은 거의 모든 학생들이 다 아는 거라서 이런 걸 왜 굳이 설명하나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공식을 아는 분들은 많아도 당연하게 느낄 정도로 이해한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바로 그 점, 즉 쉽고 당연하게 이해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은 잘 이해하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일단 그 공식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어려워 보이는 이유는 단 하나죠. 복잡한 겁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공식은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한 방법은 가우스가 1부터 100까지의 합을 몇 초 만에 계산한 방식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오른쪽 위에 이 영상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가우스가 1부터 100까지의 합을 단숨에 계산한 방법을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각각의 101을 100으로 곱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는 거죠. 이제 이 방법을 모든 경우로 일반화합니다. 수학의 특징은 일반화, 보편화니까요. 그리고 그래야 아주 쓸모가 있게 되죠. 이 방법 역시 말로 설명하면 어렵고 그림 한 장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A가 초항이고 D가 공차죠. 그래서 초항 A와 마지막 항을 더한 다음에 여기에 n을 곱하고 이것을 반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공식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은 이 공식을 기억하지 말고 이 그림을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은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일단 등차수열 방식으로 합을 구하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등비수열의 각 항의 값을 일렬로 세우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곡선이 돼요. 그래서 등차급수를 구할 때처럼 하면 이렇게 가운데가 비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등비급수는 등차급수와는 다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하지만 수학적인 사고력을 익히려면 이런 생각을 한 번쯤 반드시 해봐야 합니다. 아마도 다들 한 번씩 하셨겠죠. 그럼 제대로 된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은 어떻게 되느냐? 그 내용을 한눈에 보이도록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 부분이 등비수열입니다. 가장 단순한 예를 보여주기 위해서 2배씩 커지는 수열을 그린 겁니다. 이 수열 전체에다 등비 R, 즉 여기서는 2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는 위에서 밑에 것을 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대로 빼면 별로 단순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위에 것을 살짝 옮긴 다음에 뺍니다. 그러면 이 중간 부분이 모두 똑같아서 없어지죠. 한눈에 보이도록 그림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출발한 생각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아주 간단한 것만 남죠? 바로 처음과 끝항입니다. 즉 등비수열의 합에 등비를 곱한 것에서 그 등비수열의 합을 빼면 그것이 곧 이거에서 이거를 뺀 거라는 거죠. 이것을 식으로 쓰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구하려고 하는 것이 등비수열의 합인 SN이니까 이것을 중심으로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이 나오는 거죠.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 복잡해 보이니까 정리하자면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은 한 그림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대충 눈에 외우세요. 끝으로 등비급수의 공식에 대해 한 가지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등비급수의 공식이 그래, 그럴듯해 라고
생각이 들도록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등비급수의 공식을 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이 공식이 그럴듯해 보입니까? 좀 이상하게 보이지 않나요? 이 공식을 보면 등비급수의 크기가 단 2개 항의 계산으로 나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즉 대충 말해서 이것도 어떤 등비급수의 마지막 항인데 여기서 초항을 빼는 거죠. 등비급수가 아무리 많은 항들을 더한 값일지라도 그 중간의 것들은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중 제일 큰 거에서 제일 작은 것을 빼고 거기에서 적당한 값을 나누어 주면 된다는 겁니다. 저는 학생 때 이게 참 이상해 보였습니다. 물론 이 공식이 틀린 건 아닙니다. 금방 이해가 안 되고 당연한 정도로 느낌이 안 와닿는다는 겁니다. 이게 당연하게 느껴지려면 등비수열의 특징을 살펴봐야 합니다. 각 항이 2배씩 커지는 이 그림을 잘 보면 이 부분을 싹 다 더해도 마지막 항인 이 부분보다 더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반에 반, 거기에 다시 반에 반, 뭐 등등을 계속 다 더한다 해도 1보다 더 크지 않다는 것과 같습니다. 느낌이 오나요? 그래서 등비가 2가 아니라 3이나 4처럼 더 커지면 일정한 수를 나누어 줄 필요까지 생기는 겁니다. 이상으로 대부분 학생들이 이미 다 암기하고 있는 기본 수열의 합의 공식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